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비웃었던 적 있으십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바보 취급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비웃었던 적 있으십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바보 같은 놈.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바보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요, 진짜 바보라고 불리던 머슴이 있었습니다. 셈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세냥이었습니다. 세냥이면요, 소 한 마리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 머슴이 장터에서 매맞는 과부를 봤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가는 과부, 매질당하며 끌려가는 과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불쌍하네. 쯧쯧.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보 머슴은 전 재산, 세냥을 다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여자를 샀네. 세냥 주고 뭘 하려고. 저 과부가 밥이라도 해주겠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후, 이 바보 머슴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팔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무렵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에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금강이 흐르고 논이 끝없이 펼쳐진 땅, 그 들판 한가운데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이라 불렸습니다. 논이 1000석이요, 밭이 100마지기, 머슴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온 마을이 최진사 땅이었습니다. 그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식, 나이는 35. 춘식은요, 바보였습니다. 진짜 바보였습니다. 셈을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셀 수 있었습니다. 넷부터는 헷갈렸습니다. 손가락을 다 펴도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 3글자도 쓸 줄 몰랐습니다. 천자문을 보여줘도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춘식을 예해쟁이라고 놀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춘식이가 지나가면요, 때로 몰려다니며 놀렸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똥머리 춘식아. 손가락이 몇 개야.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춘식이는 그럴 때마다요, 그냥 웃었습니다. 허허.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울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울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디. 왜 다들 나를 놀려. 나도 사람인디. 하지만 낮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놀림받을 것 같아서요. 그냥 웃었습니다. 춘식이는 바보였지만요, 착했습니다. 정말 착했습니다. 아픈 소가 있으면요,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잠도 안 자고 지켰습니다. 소야, 아프지 마. 내가 지켜줄게. 굶은 강아지가 있으면요, 자기 밥을 나눠줬습니다. 머슴 밥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갈, 그것도 나눠줬습니다. 자기는 굶으면서요, 강아지를 먹였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요,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던 아이여도요, 상관없었습니다. 다쳤어? 아프지? 울지 마. 흙을 털어주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바보였지만요,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춘식이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어서 키웠는데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에 들어온 게 20살 때였습니다. 그 후로 15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소 먹이고 밥 갈고 똥 치우고 제일 힘들고 제일 더러운 일 다 춘식이 몫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안 하려는 일 다 춘식이가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품삯은 다른 머슴의 절반이었습니다. 바보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했습니다. 춘식이는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노름도 안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장에 가서 놀 때도 춘식이는 외양간에서 소랑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모았습니다. 전 재산이 고작 3냥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같은 기간에 적어도 10냥은 모았습니다. 춘식이는 품삯이 적었으니까요. 3냥밖에 못 모은 겁니다. 그래도 춘식이는 행복했습니다. 3냥이면 언젠가 땅을 살 수 있을까? 작은 땅이라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장이 열렸습니다. 공주장, 5일마다 열리는 큰 장이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최진사가 춘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춘식아, 장에 가서 소금 좀 사와라. 예, 가겠습니다. 춘식이는 처음으로 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물건이 이렇게 많구나. 입을 벌리고 구경했습니다. 이것저것 신기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요, 저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춘식이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여자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자 앞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빚을 갚으라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렸습니다. 찰싹, 찰싹.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춘식이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왜 때리는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죽은 남편이 빚을 졌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갚으라는 거지. 춘식이가 물었습니다. 몸으로요? 저 여자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거야. 종으로 팔리거나 기생으로 팔리거나 어쨌든 팔려가는 거지. 춘식이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눈은 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춘식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쌍해. 너무 불쌍해. 빚쟁이가 또 소리쳤습니다. 자, 이 여자 팝니다. 빚이 5냥이요. 5냥 내면이 이 여자 가져가시오. 종으로 쓰든 뭘 하든 마음대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냥이라 저 여자 얼굴이 괜찮네. 몸도 성하고. 몇몇 남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뚱뚱하고 기름진 얼굴,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 내가 사지.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 얼굴이 마음에 드는구만. 밤에 데리고 놀아야겠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김주사 또 첩을 들이려고. 벌써 셋째잖아. 김주사라 불린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냥 여기 있소. 빚쟁이가 돈을 받으려는 순간 잠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춘식이었습니다. 바보 머슴 춘식이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 바보는? 춘식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바보가 여자를 사겠다고? 돈이나 있어? 춘식이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동전이 나왔습니다. 3냥이었습니다. 15년간 모은 전 재산. 고작 3냥 빚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냥? 빚이 5냥인데 3냥을 내밀어? 꺼져. 김주사도 비웃었습니다. 바보 주제에 여자를 사겠다니. 3냥 가지고 뭘 하려고? 개나 사.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춘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이게 제 전부입니다. 15년 동안 모은 겁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춘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빚쟁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쿵, 쿵, 쿵. 피가 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이요. 저 여자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바보 진짜 미쳤네. 여자 하나 때문에 저러다니. 빚쟁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야, 이 바보야. 5냥이라니까. 3냥 가지고 꺼지라고. 그때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자가 빚쟁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3냥이라도 받으세요. 나머지 2냥은 제가. 이래서 갚겠습니다. 빚쟁이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 저 바보한테 가겠다고? 김주사가 5냥을 준다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김주사한테 가면 저는 첩이 되어 욕보다 죽을 겁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적어도 사람 대접은 받을 것 같습니다. 빚쟁이가 고민했습니다. 김주사가 화가 났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내가 5냥을 준다는데 바보한테 가겠다고?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빚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3냥이라도 받자. 나머지는 나중에 받으면 되지. 빚쟁이가 춘식이의 3냥을 받았습니다. 됐다. 가져가라. 여자의 줄을 풀어줬습니다. 춘식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가시지요. 저랑 가시지요. 여자가 춘식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진짜 미쳤네. 전 재산 다 날렸네. 저 과부가 밥이라도 해주겠냐? 김주사가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라. 그 여자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거다. 춘식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여자와 함께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논두렁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사셨어요? 전 재산을 다 쓰면서까지. 춘식이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냥요. 불쌍해서요. 맘 맞으면 아프잖아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처음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바보시네요. 정말 바보시네요. 춘식이도 웃었습니다. 네, 바보 맞아요. 모두 그렇게 불러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춘춘식이요. 저는 분이에요. 박분이. 분분이요? 네. 분이에요. 예, 예쁜 이름이네요. 분이가 또 웃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제 이름 예쁘다고 한 사람. 춘식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바보 춘식이와 과부분이. 이 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춘식이는 분이를 데리고 최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놀랐습니다. 야, 춘식이가 여자를 데려왔어. 저게 누구야? 춘식이가 말했습니다. 제 사람이에요. 장에서 데려왔어요. 머슴들이 웃었습니다. 하하, 바보가 여자를 샀네. 전 재산 다 날렸겠네. 최진사도 나와서 봤습니다. 춘식아, 이게 무슨 일이냐? 춘식이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저 저장에서요.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깎같이 살아도 될까요? 최진사가 분이를 훑어봤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일은 할 줄 아느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할 줄 압니다.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외양간 옆에 빈 광이 있으니 거기서 살아라. 단 품삯은 따로 안 준다. 춘식이 품삯으로 둘이 먹고 살아라. 춘식이가 연신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춘식이와 분이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빈 광은 좁았습니다. 문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비바람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분이는 부지런했습니다. 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문을 고쳤습니다. 바닥에 짚을 깔았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춘식이가 일하러 나가면 분이는 밥을 지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반찬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춘식이가 돌아오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춘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춘식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건 처음이에요. 분이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가 춘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원래 양반집 딸이었어요. 춘식이가 놀랐습니다. 양반이요? 네. 아버지가 벼슬을 했어요. 작은 벼슬이었지만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분이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벼슬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춘식이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상심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양반집 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의지할 곳 없던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네.
술만 마시고 노름만 했어요.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그 빚이 저한테 온 거예요.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팔리게 된 거예요. 제 팔자가 그런 거예요. 춘식이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아무도 안 때리게 할게요. 분이가 춘식이를 바라봤습니다. 춘식이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눈, 따뜻한 눈. 분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은 춘식이와 분이를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여자를 샀네. 저 과부가 바보한테 시집 갔네. 둘 다 어울리네. 하지만 춘식이와 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춘식이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분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해서 팔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빚쟁이에게 갚아야 할 인양, 그걸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분이가 춘식이에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춘식이가 열어봤습니다. 동전이 있었습니다. 2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빚 갚을 돈이에요. 제가 바느질해서 모았어요. 춘식이가 놀랐습니다. 분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저 자유로운 몸이에요. 빚도 없고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춘식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갈 거예요? 저를 떠날 거예요?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가요. 진짜요? 분이가 춘식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춘식이랑 같이 살 거예요. 평생요. 춘식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춘식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전 재산을 주다니. 그건 바보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춘식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분이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춘식이와 분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춘식이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진짜 내 아들이에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에요.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춘식이가 생각했습니다. 복복동이요. 복 많이 받으라고요. 좋아요. 복동이. 예쁜 이름이에요. 춘식이는 아이를 보며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어. 바보인 내가 아버지가 됐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자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춘식이는 아들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5살이 되자 글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거 뭐예요? 최진사댁 도련님들이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춘식이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건 글이야. 아버지는 몰라. 복동이가 또 물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분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이는 양반집 딸이었으니까요. 글을 알았습니다. 분이가 복동이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줄게. 분이는 복동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복동이는 금방 배웠습니다. 재주가 있었습니다. 분이가 놀랐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들은 건 다 외워요. 7살이 되자 복동이는 천자문을 다 뗐습니다. 사서삼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보 춘식이 아들이 신동이래. 머슴 자식이 글을 읽는데 최 진사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흥, 머슴 자식이 뭘 안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복동이를 불러 시험해 봤습니다. 이 글귀가 무슨 뜻이냐? 복동이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논어하기 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최 진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춘식이 아들이란 말이냐? 예. 춘식이가 제 아버지입니다. 최 진사가 춘식이를 불렀습니다. 춘식아, 내 아들이 재주가 있구나. 내가 서당에 보내주마. 춘식이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동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슴 아들이 서당에 다니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머슴 자식이 뭘 배우려고. 바보 아들이네. 똥 냄새 난다. 하지만 복동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훈장도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로구나. 하루가 다르게 늘어.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터에서 춘식이한테 당했던 김주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김주사는 그동안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춘식이와 분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바보 머슴놈, 내 여자를 빼앗아 갔지. 두고 봐라. 김주사는 최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른,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지요. 무슨 제안이요? 김주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춘식이네 과부 말이요. 저한테 파시오. 좋은 값으로 치겠소. 최 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춘식이가 정당하게 데려온 여자요. 내가 팔 수 없소. 김주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춘식이를 내보내시오. 그러면 그 여자도 갈 곳이 없어질 테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게 될 거요. 최 진사가 고민했습니다. 김주사는 큰 상인이었습니다. 최 진사도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김주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대답 기다리겠소. 며칠 후 최 진사가 춘식이를 불렀습니다. 춘식아. 예.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지? 예. 17년 됐습니다. 최 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를 내보내야 할 것 같다. 춘식이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 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춘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저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 내쫓지 마세요. 춘식이가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쿵, 쿵, 쿵.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한 달 안에 나가거라. 춘식이는 멍하니 돌아왔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춘식이가 말했습니다. 쫓겨났어요. 한 달 안에 나가래요. 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춘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래요. 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 교육은 어떻게요? 우리 갈 곳도 없는데. 춘식이가 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춘식이도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요. 복동이가 돌아왔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우세요? 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춘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쫓겨나게 됐어. 한 달 안에 여길 떠나야 해. 복동이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모르겠어. 그냥 나가래. 복동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복동이는 서당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혹시 아는 거 없어? 우리 아버지가 쫓겨나게 됐는데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 김 주사 때문인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김 주사가 최 진사한테 뭔가 요구했대. 김 주사? 응. 장에서 큰 장사하는 사람. 내 어무이를 탐내고 있다더라. 복동이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쫓으려는 거구나. 우리가 갈 곳 없어지면 어무이가 저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복동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절대 안 돼. 복동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복동이는 똑똑했습니다. 분이의 피를 받아서인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복동이는 종이와 붓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글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그 글을 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공주관아,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계신 곳. 복동이는 원님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이었습니다. 원님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느냐? 제가 썼습니다. 내가 10살짜리 아이가? 예. 원님이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복동입니다. 머슴 춘식의 아들입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구나. 10살에 이런 글을 쓰다니. 그리고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주사라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다른 상인들을 협박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쳤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복동이는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서당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김주사의 부정을 증명할 문서들을 몰래 모아왔습니다. 원님이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로구나. 원님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김주사가 체포되었습니다. 부정축제 혐의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주사가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했어? 누구야? 복동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요. 김주사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저 바보 춘식이 아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보입니다. 김주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최 진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진사가 춘식이를 찾아왔습니다. 춘식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김주사 압박에 못 이겨서 너를 내보내려 했다. 춘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대단하구나. 10살의 관아에 상소를 올리다니. 앞으로 크게 될 아이다. 그리고 춘식이에게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17년간 일한 품삯이다. 제대로 계산해서 준다. 그리고 여기 논 5마지기도 준다. 춘식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받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내 일마다 아들 잘 키워라. 사람들이 비웃었 나라의 기둥이 되라이다. 춘식이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이네 가족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논 5마지기를 가진 농부가 되었습니다. 작은 기와집도 지었습니다. 춘식이는 자기 논에서 자기 쌀을 거뒀습니다. 남의 땅이 아닌 내 땅이구나. 춘식이는 벅찼습니다. 분이도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한테 쫓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복동이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원님이 복동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지원해줘야겠다. 원님은 복동이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줬습니다. 복동이는 실력이 날로 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한양에서 열리는 대과,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시험. 복동이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장원 1등이었습니다. 소식이 공주까지 퍼졌습니다. 바보 춘식이 아들이 장원급제했대. 머슴 자식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수재래.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복동이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쓰고 가마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다. 장원 어르신 오셨습니다. 예전에 춘식이를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분이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춘식이는 변함없이 소박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관복 입은 아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이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무이를 구하지 않았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춘식이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아들아. 분이도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바보라고 놀렸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임금님도 복동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슴 아들이 장원을 했다고? 예 전하. 그것도 아버지가 장터에서 매맞는 과부를 전재산 3냥 주고 구해서 결혼한 사이에서 난 아들이랍니다. 임금님이 감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단하구나. 3냥으로 조선 최고의 인재를 얻었으니 그게 바로 적선이로다. 선행을 베풀면 복이 돌아온다는 걸 저 가문이 보여줬구나. 임금님은 춘식이에게 정려문을 내려줬습니다. 착한 백성 춘식,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춘식이는요, 진짜 바보였을까요? 셈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요, 춘식이는 가장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고통, 사람의 눈물,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장터에서 매맞는 과부를 보고 남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불쌍하네. 쯧쯧.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춘식이는요,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세냥이라는 작은 돈으로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임금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요? 5냥을 아까워하며 분위를 놓친 김주사가 바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고 놀림받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보물은요, 마음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착한 마음이 언젠가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상, 매맞는 과부를 전재산 세냥 주고 산 바보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옛날 이야기를 찾아서요, 알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힘든 일 겪고 계신 분들께요,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위로가 될 겁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것도요, 좋은 효도입니다. 영상 링크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야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요,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